반갑습니다. 21대 총선 인투TV 특집 방송 각 선거구별 전망 판세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천 13개구 선거구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주요 그 선거구별로 주요 후보자들의 윤곽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천의 남북권, 네. 남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동갑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인천 남동갑 후보가 누구죠? 뭐 일단 현역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맹성규 의원을 공천을 했고요. 이렇게 뜨죠.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나요? 뭐 현재로서 큰 변수라고 하면 정의당의 출마 여부인데 일단 정의당이 인천 지역 전 지역의 모든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 옆 동네 남동을에는 후보를 냈고요. 남동갑은 어떤 후보가 나올지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긴 합니다. 남동갑 후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창현 전 남동구청장, 배진규 구청장 비서실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안창현 전 비서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3년 동안 좀 그 득표율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2016년 20대 총선. 그다음에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어떻습니까? 일단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죠.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문대성, 그리고 태권도 발차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남춘 시장님이셨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이제 김명수 후보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대성 후보가 33.16%, 박남춘 후보가 50.58%로 당선이 됐고요. 50.1% 많이 나왔네요. 50.58. 그리고 김명수 후보가 14.73 이렇게 좀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박남춘 시장이 50.1%를 잡고 50.58. 국민의당하고 저기를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를 합하면 그렇게 합치면 한 49%. 49%. 아, 박빙이네요. 박빙입니다. 근데 그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오죠, 그죠? 최근에 이제 아이소프트뱅크가 중부일보 의뢰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3월 8일 남동구갑 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한 유무선, 유선 30%, 무선 70%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한 그 여론조사고요. 응답률은 1.9%입니다. 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정복 그 미래통합당 유정복 예비 후보가 39.4.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7. 0.7% 차이. 굉장히 접전이네요. 유정복 후보가 이기는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접전을 보이면서 유정복 시장이 살짝 살포시 앞서는 것으로. 근데 여기다 이제 뭐 지금 현재 정의당 변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장담하기 어려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남동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죠? 남동을은 선거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동을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관석 현역 의원. 윤관석 의원이 이번에 삼선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그 이원복 후보도 삼선 도전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분은 그렇죠. 두 번 하셨기 때문에 15대 17대 15대 17대 하셨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3선이고 여기엔 이제 정의당이 공식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최승원 전 남동구의 의원, 구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반발한 김지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좀 출마를 해서 4파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4파전인가요? 김지호 후보는 경선에 참여 못했나요? 경선에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일단 민주 진보 진영은 그 윤관석 후보와 최승원 후보로 일단 두 갈래 후보가 나오는 경우고 보수 진영은 그 이원복 통합당 전 국회의원 후보와 김지호 공천을 받지 못한 분이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세한 경우는 아무래도 윤관석 의원과 저기겠죠. 이원복 전 국회의원일 건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서로의 표를 집중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이 관건일 것 같네요. 그러면 2016년 총선은 어땠습니까? 2016년 총선에서는 2파전이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관석 후보가 당에 나왔겠죠. 그 조정욱 후보가 41.83%, 그리고 윤관석 후보가 55.49%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관석 후보가 당선이 됐죠.
비교적 수월하게 좀 이긴 편이네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야권 단일 후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맞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정의당의 출마, 최승원 후보가 얼마나 표를 잠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남동구가 교두보입니다. 수도권.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수도권 최초의 진보 구청장을 탄생시킨 곳이 남동구거든요. 맞습니다. 배진교 구청장이 거기서 당선이 됐고 배진교 전 구청장이 이번에 정의당 비례 후보 4번인가요? 맞죠? 맞습니다. 4번에 이제 배정받았기 때문에 일반 명부에서 1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거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이 그 당원 뭐라 그러죠? 그 당원 당규상 비례대표를 하고 나면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는 무조건 지역구로 나가야 됩니다. 즉, 맞습니다. 22대 총선, 그러니까 2024년에 치러지는 총선 때는 배진교 후보 같은 경우 무조건 지역구로 나가야 되는 거고 남동구로 나오겠죠. 그렇죠. 남동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동, 가물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에 이건 설정이 제 개인적인 저만 할 수 있는 분석인데 민주당 후보가 남동, 가물에 둘 다 되는 것보다는 뭐 윤관석 의원이 됐든 을에서 갑에서 맹성기 의원이 됐든 간에 누군가가 낙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로운 거죠. 이롭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남동 가을에 갑에는 안창현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을에는 최승원 전 구의원. 사실상 이제 그 배진교 후보를 염두에 둔 어떤 이런 출마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굉장히 혼전이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혼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지금 전 선거에서 뭐 갑 같은 경우에는 저 여론조사 말씀드렸으니까 을 같은 경우에도 4파전인데 4파전. 김지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표보다는 최승원 전 의원, 그러니까 최승원 정의당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윤관석의 표를 가져갈 수 있는 요 퍼센테이지가 더 클 걸로 지금 지역에서도 지역 정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둘의 격차가는 윤관석과 이원복의 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 동네 연숙으로 넘어가겠습니다.